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온 걸 보니 올해 여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더울 것 같네요. 저는 40대 주부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들과 함께 더위를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딸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요. 결혼하고 정말 돼지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은 고된 일과 구박뿐이었네요. 사람 사는 일은 제 뜻대로 절대로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저의 과거에 대해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어디 터놓고 얘기할 것도 없는 제가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더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일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하셨었어요. 온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삼겹살이잖아요. 그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희 시댁은 아주 열심히 돼지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시집을 와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집을 비우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알고 먼 지방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도 거의 가보지 못하면서 말이죠. 타고난 성품 자체가 꼼꼼하고 부지런한 편이라서 크나큰 책임감을 가지고 근 15년 정도를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시집을 오고 나서 처음부터 농장에서 일했던 것은 아니에요. 시댁 근처에 시내에 있는 곳에 작은 방을 얻어 남편과 생활하다가 시아버님이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15분 떨어진 곳에서 모터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저희는 그 근방에 집을 얻었었죠. 맏아들인 남편은 너무나 순수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고 하시니 당연히 저희가 집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따로 살면서도 하루에도 2번, 3번씩 들러서 부모님을 들여다보고 반찬도 사드리고 할 정도로 효자이기도 하죠.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저 조금씩 거들기만 할 줄 알고 남편의 뜻을 따랐던 것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기 여보, 우리 아무래도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아버지가 허리 아프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 우리가 가서 조금씩 도와드리자. 응? 아버님 많이 다치신 거예요? 어르신들 허리 같은 데 다치면 금방 안 낫는다고 하시던데.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요. 들어가서 도와드려요. 고마워, 여보. 내가 가게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도와드리고 퇴근하고도 도와드리고 당신은 그저 어머님 심부름이나 조금씩 하면 될 거야. 고마워, 여보. 아니에요. 큰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걸요. 저는 오히려 당신이 이런 효자라서 더 좋은 걸요. 남편의 말만 믿고 저는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함께 살고 계셨는데 도련님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시댁살이를 시작한 후에는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방 3개에 화장실이 1개 있는 집인데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서 방음 시설도 잘 안 되었고 집안 곳곳에 손볼 것도 많았어요. 더군다나 화장실이 1개이다 보니 많은 가족들이 다 같이 써야 하니까 마음 놓고 샤워하는 것도 불편할 정도였답니다.
신혼 때라서 아직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고 예민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남편은 한창 저와의 잠자리에 불타던 시기라서 이틀이 멀다 하고 제게 들이댔었는데 화장실 부분도 그렇고 시댁이다 보니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저는 이상하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신혼 3개월 차이니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기에 저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시부모님은 일어나셔서 돼지 우리에 나가시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아침 준비를 하셨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시부모님의 말소리, 그릇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들려왔고 시댁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제 기상시간은 그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너무너무 힘든 걸 억지로 일어났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새벽에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저는 워낙 못 일어나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 딴에는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겨우겨우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답니다. 학창시절에도 8시가 다 되어서 겨우 눈을 떴던 제가 갑자기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 버리니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되었었고 그 당시 시내 쪽에서 몇 시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벌써 일어났어. 이 늙은이들이 새벽부터 쿵쾅거리니까 잠을 못 잤지? 더 자야 하는디. 아니에요, 어머님. 일어나야죠. 뭐 해야 해요? 아침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끓여.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네, 끓여. 그럼 여기 콩나물 씻어서 국 좀 끓일래? 네, 어머님, 끓여볼게요. 아침 준비라고 해봐야 간단하게 콩나물국 하나 정도 끓이는 것을 도와드렸던 이때가 너무 그립네요. 콩나물국을 끓이고 아침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6시가 넘었고 밥을 먹고 7시가 되어 1차로 치운 후 돼지 우리에 나가 청소를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가 되면 시동생과 남편을 깨워서 또 2차로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저도 씻고 알바를 나가는 것으로 아침의 일상이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이런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당분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결혼 초기라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 제 결혼 생활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난 거요? 여자가 아침잠이 너무 많으면 못 쓰는디. 어머님,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좀 많아서요. 아가씨 때처럼 혼자 생각하고 늦게 일어나면 쓰나? 결혼했으면 이 집 법도를 따라야지. 안 그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농장에 청소도 많이 해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서 원.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었을 때 시어머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물며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뀌셨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저기 엄마, 이 사람은 홀몸도 아닌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좀 늦잠도 자고 그렇게 해주게 하지. 내가 언제 일찍 일어나라고 강요한 적 있냐? 그냥 얘가 일찍 일어나서 한 거지. 마음 놓고 늦잠 자거라. 이 늙은 애미가 다 하면 되니께. 아유,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그 뱃속에 애기도 있으니까. 아이고야, 어디 애 안 낳아본 사람 있다냐? 나도 다 너랑 네 동생 배 아파서 낳는 날까지도 똑같이 일했다. 이 정도 일하는 거 가지고 애기 잘못되면 세상에 누가 멀쩡하겠냐? 마음대로 해. 뾰루퉁해지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마음이 내내 불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배는 점점 더 불러오기 시작했고,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유산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알바까지 그만두고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시동생이라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결혼 안 한 총각인 시동생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남편의 모터 가게에서 알바도 하고 동네 식당 배달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시간이 너무 한가하고 자유롭다 보니까 대낮에도 집에서 술 퍼마시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야한 동영상 같은 것도 크게 소리를 키워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꼬라지를 보고 한 집안에 같이 있자니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차마 말할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과 시동생이 크게 싸움까지 번졌었습니다. 너는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네 형수 배불러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딴 개 같은 행동을 하고 지내면 어쩌자는 거야? 뭐? 형 말 다 했어? 형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딴 소리를 해? 짜증나. 이놈이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 네 형수가 한 집안에서 얼마나 불편했겠니? 능력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이씨, 진짜 형이면 다야? 형수면 다냐고! 내가 피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어? 꼴랑 몇 살 위로 태어난 형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명령하고 혼내고 그딴 행동 하지 마! 알았어? 시동생과 남편의 싸움은 아주 크게 번졌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크게 화를 내시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탓하시던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배우겠냐며 큰 소리를 내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만 낳으면 아이 돌보느라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덜 쓰겠거니 생각하면서 출산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시부모님도 손주가 생기면 뭔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가족 간의 화목도 더 생기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는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셨습니다. 남들은 아들도 잘만 낳더니만 우리 집 며느리는 어째 딸을 낳았대? 요즘은 딸 낳는 게 200점이라고 하잖아요.
딸이 더 귀해요,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대를 이으려면은 자고로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장남의 자식이 딸이니 원. 얼른 몸 추스리고 둘째 낳거라. 어머님, 아직 아이 낳은 지 50일도 안 됐는데 둘째라뇨.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연년생도 낳고 쌍둥이도 낳는 세상인데 빨리빨리 아들 낳아야지. 저는 제왕절개해서 좀 더 몸을 추스려야 해요, 어머님. 아이고야, 그것도 자랑이라고. 애도 순풍순풍 못 낳는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아이고. 제가 딸을 낳아 못마땅해 하시는 시모 때문에 진짜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다들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시댁살이를 하면서 농장 일도 도와드리고 식구들 밥도 차려야 했기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한 달 정도 친정에 와서 좀 쉬라고 하셨지만 차마 제가 그때는 그럴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요. 친정 가서 산후조리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 건데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이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아이를 챙긴 후에는 아이를 업고 농장에 나가서 돼지 우리 청소를 하고 사료도 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더웠지만 시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자기가 가게 일을 하면서 농장 일을 도와준다고 했었지만 말이 쉽지 어디 그게 되나요? 더욱이 남편은 외골수에 약간은 모자란 듯한 사람이라서 밖에서 남들이 일 시켜 먹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슬슬 구슬리면 간이라도 다 빼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모터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밤을 새서 일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냥 딱 남들이 부려먹기 좋고 집안에서는 형 노릇, 남편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농장 일이며 집안 일은 시모와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농장 일에 익숙해질 때쯤부터는 시모도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허리와 팔도 아프시고 어느 날은 두통까지 심해지셨다고 하시며 시동생과 둘이 시원한 방 안에서 옥수수를 드시며 선풍기 바람을 쐬고 계셨죠. 한여름에 아이를 업고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시면서 아이도 봐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를 너무나 바라셨어요. 제가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아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딸아이를 절대로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징징대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시며 방에 가서 따로 밥을 먹으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아이도 안아주지 않으셨으며 그냥 한숨만 쉬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는 제게 말씀하셨죠. 애미야, 그 아들 낳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 남들은 잘도 낳더니만, 도대체 우리는 왜 아들 손주도 없는 것이냐고? 아버님,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대가 끊길 지경까지 된 것이냐? 조상님들도 너무 아시지?
한숨을 쉬시며 제게 아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가 끊길까봐 걱정을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후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소식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농장일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밤만 되면 남편을 붙잡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정말 너무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가진 아이라서 특히 몸조심을 하면서 임신 기간을 버텼고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모두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지만 둘째 역시 예쁜 공주님이 태어나게 되었죠. 둘째까지 딸을 낳은 후 시부모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심하게 변하셨습니다. 아들을 바라신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손녀딸을 낳았는데 기뻐하는 내색이 전혀 없으시고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쉬시면서 제 탓을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응? 아니 정말 굿이라도 한 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정말 못 살아. 어머님, 그게 성별은 남자가 정한다고 하던데. 뭐?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남편 탓을 하고 지랄이니? 아이고,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지. 어이구. 시모의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저는 이번에는 큰 맘을 먹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고 제대로 친정에 가서 쉬고 온 적도 없었거든요. 어떤 때는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돼지 농장 봐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서럽기까지 해서 큰맘 먹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혼자 아이 둘을 케어하고 갔더니 많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이 반가워서 이것저것 못해 주셔서 안달인 친정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며칠 동안 정말 너무나 행복한 친정살이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더군요. 퉁명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하며 가시 박혀 있는 말투하며 뭔가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친정 가서 쉬고 오니까 좋냐?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고 농장일까지 하고 있는데. 여보, 나 친정에 얼마나 오랜만에 갔다 왔는지 알잖아. 진짜 몇 년 만인데. 그러니까 좋냐고. 딸 아빠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짜증나는 나는 내팽개쳐두고 네 혼자 쉬고 오니까 기분이 어떤데? 뭐라고? 여보, 딸 아빠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온 게 잘못인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됐어. 남편은 밖에서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너만 편하면 됐지. 남편의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약간 모자란 듯한 남편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주변에서 딸만 둘 낳았고 제가 아이 둘 데리고 도망갔다는 말까지도 했는지 남편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안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현재 임신 상태이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었으니 반드시 남자아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다니던 시동생은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동서를 처음 본 순간 눈이 쫙 찢어진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차마 그 정도로 막무가내의 스타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송곳이 삐져나올 것처럼 대답을 하는데 정말 어린 것이 너무 싸가지가 없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딸만 둘 낳았다며 은근히 제 속을 긁어 놓더라고요. 형님네는 딸만 둘이라면서요? 그것도 제왕절개라고 하던데? 딸만 둘이 뭐가 어때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 아니, 뭐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제왕절개하면 아이 둘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 낳는 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또 아이 낳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애를 가졌다지만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리다고 해도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도 난 말 함부로 하는 거 싫어하니까 특별히 말 조심해줘. 알겠어?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배야. 뱃속에 아들내미가 놀랬나 봐요. 큰엄마가 큰 소리를 내셔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속을 긁어놓는 예비 동서에게 저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부랴부랴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곧 아이를 낳았는데 딱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시던 이 집안의 첫 아들을 동서에게 주시다니 진짜 처음엔 너무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성별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하도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지 저 또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나 봅니다. 동선애가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도 아니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수발들어 주셨고 그 지방 시내 쪽에 가장 비싸고 좋다고 하던 산후조리원도 턱하니 돈을 내주셨죠. 뿐만 아니라 저보고 전복죽을 끓여라, 도가니와 사골로 국물을 내서 미역국을 끓여라 하시며 5만 가지를 다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 둘을 낳았을 때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들, 딸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시고 말이죠. 더욱 열받은 것은 제 딸아이 2명이 집에서 조금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다툰다거나 할 때면 어김없이 시모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이년들아! 시끄러워 죽겠다! 무슨 여자애들이 이렇게 드세서 어디다 써먹냐? 자고로 옛날부터 여자들 소리가 많으면 집안의 접시가 다 깨진다고 했어. 아유, 이 망할 년들. 이런 소리들을 자주 하셨답니다. 아무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한참 자라나는 손녀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 말씀 드렸었어요. 어머님, 망할 년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애기들이 울고 싸우고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키우는 건데 너무하세요. 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딸만 둘 떡하니 낳아놓고 대가 끊길 판국에 겨우겨우 작은 애가 아들 낳아놨는데 애들 조용히 좀 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니? 네 시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딸년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다. 어머님, 언제 또 저희 애들이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했다고요? 정손녀딸들과 함께 살기 힘드시면 저희 분가할게요. 네가 분가하면 돼지 우리 치우는 건 누가 하냐? 앞으로 네 딸년들한테도 청소하는 것도 가르치고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그리고 너 동서한테 잘 좀 해라. 말 좀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알았니? 무슨 애가 성격이 그렇게 무뚝뚝해가지고는 네 동서가 이 집안 대 이어놨으면 고마운 줄 알고 행동해야지 원. 시모는 점점 제게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아니 딸들이면 돼지 농장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인가요? 정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벽처럼 꽉 막혀 있으셨기에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었죠.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조만간 분위기를 봐서 남편에게 말을 할 작정이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저는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서를 질투하긴 했나 봅니다. 옛날부터 질투하면 애가 들어선다고들 하시잖아요. 아들이 너무 낳고 싶어서 동서를 질투했더니 아이가 생길 시기도 아니었는데 떡하니 임신을 했지 뭐예요. 그때 솔직히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설마 이번에도 딸이겠어? 하는 생각이 가득했고 이번에는 저도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동서네한테도 뭔가 당당하고 떵떵거리면서 말하고 싶었죠. 평소에 딸 아빠로 소문이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남편도 아들 가진 아빠로서 입지도 다져주고 싶기도 했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온갖 집안일을 다 하다가 예정일보다 일찍 셋째를 출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혀를 내두르셨고 딸만 셋이 생긴 저는 동서네와 더욱 많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서네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아들을 가진 유세를 얼마나 떠는지 세상에 자기 아들만 가장 귀한 것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아우, 형님, 이런 건 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요즘 아들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누가 이런 걸 해요? 응?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애들이 다 똑같지 뭐. 다들 하는 것 같던데. 형님, 역시 우리 형님은 돼지우리 청소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다. 아들 맘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형님네 애들이나 실컷 해주세요. 아들 맘은 다르다는 것을 제게 유난히 강조하던 동서는 시내 쪽에 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모가 동서네 집에 반찬까지 싸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집에서 애들 해먹이려고 사놓은 식재료까지 가져가서 만들어 주셨나 보더라고요. 하나 둘씩 냉장고에 분명히 있었던 재료들이 없어져서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그게 다 시모가 동서네 집에 가져가셔서 그런 것이더라고요. 누구는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씨앗이 딸인 것을 저보고 어쩌라는 말인지 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서한테 달려가 아들 가진 유세 좀 그만 떨라고 하면서 등짝을 한 대 날려주고 싶기도 했죠.
또 제 딸들에게 욕을 하는 시모에게도 속 시원하게 소리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살아야만 했고 집안일을 비롯해서 돼지 농장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집안에 충성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렸을 적 친정엄마가 할머니께 하던 행동을 제가 고스란히 닮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정말 성격이 너무나 무서우신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친정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밥 차려드리고 빨래를 해드렸고 옷도 다 다림질을 해드렸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의 맏며느리 권위는 사라져갔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조금 모자르고 수수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딸만 셋을 낳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더니 제게 과격한 폭언을 일삼았고 딸들에게도 소홀해져 가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도 잘 하지 않게 되던 때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결혼식 때와 상견례 때 잠깐 뵌 적이 있던 동선의 부모님이 가끔씩 저희 농장 주변에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보았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분들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을 보았고 한 번은 모르는 남자를 데려오신 적도 있었는데 아주 활기차고 밝은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뭐라고 소근소근 거리시더라고요. 동선의 집은 이곳도 아니었고 이 돼지 농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이곳에 오나 싶었고 저는 궁금한 마음에 시모에게 말을 했어요. 저기 어머님,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 동선의 친정 부모님을 이 근처에서 뵀었어요. 사돈을? 아니, 사돈을 여기서 왜? 이런 곳까지 어쩐 일로? 그러게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 다른 남자분 한 분하고 같이 오셔서 농장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뭐 종이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요. 어머님,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뭐, 우리 내외 보러 오신 거겠지. 안 계셔서 그냥 가셨나? 이상하다. 외출한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반드시 집 안으로 모셔서 밥상 차려드려라. 알겠냐? 그 귀한 손님을 그냥 보내면 쓰나? 근데 어머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밖에서 농장 주변만 왜 기웃거리시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 사돈이 얼마나 착하신 분들인데 그런 말을 하니? 아닐 거라고 못 박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몹시 피곤함에 쩔어서 동선의 식구들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건뜻하면 밥하기 싫다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시댁에 빈손으로 자주 왔었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처럼 떼를 쓰는 동서가 귀엽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얼른 가서 밥을 차리고 생선까지 구우라고 하시는 시모를 마음속으로 욕하면서 겨우겨우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희 딸 셋과 동서의 아들은
거실에서 지들끼리 노는지 시끌벅적하게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딸이 악 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우는 거예요. 아, 엄마 아파.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응? 왜 그래? 너무 놀란 저는 얼른 딸에게 뛰어갔어요. 갔더니 막내딸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고, 그 곁에는 동선의 아들, 그리고 제 둘째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응? 왜 그래? 놀란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 물어보았고, 둘째 딸은 제게 대답해 주었어요. 엄마 있잖아. 얘 명훈이가 엄청 세게 때렸어. 한 대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머리를... 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왜? 아니, 왜 때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돼지똥 냄새 난다고 저리 꺼지라고.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무슨 냄새가 난다고? 어머,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분명히 아이들의 근처에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 상황을 다 보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조카한테 말했어요. 명훈아, 너 정말 그랬어? 응? 정말 동생 때렸어? 네, 때렸는데요. 왜요? 그게 왜요? 동생을 때리면 되니? 응? 무슨 맞을 짓을 했길래 동생을 때려? 그것도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남자라고 힘 세면 힘 약하고 나이 어린 동생을 함부로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제게 때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조카가 너무 얄미워서 몹시 흥분을 했었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은 잠시 돼지 농장을 둘러본다고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어른은 저와 시모 둘뿐이었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곧이어 또 시조카한테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 때리고 나서 왜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얼른 사과해. 당장. 너네 사촌지간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물며 남도 요즘 때리면 큰일 나는 세상인데 피를 나눈 사촌 동생을 때리다니. 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니, 돼지 냄새 나서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요, 그럼? 아, 놀기 싫다고요. 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요, 저는.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요. 뭐? 당장 사과하지 못해? 어? 역겹다니. 냄새가 역겹다니. 이거 소중한 할머니, 할아버지 농장인데 어디서 그런 말버르장머리를 배웠니? 얼른 동생한테 사과하지 못해? 화가 난 저는 시조카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양육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시조카를 몰아붙여서 당장 사과를 하라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 찰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씀하시더군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씨부리는 거니? 응? 네 잘난 딸년들 말만 믿고 지금 사람을 참는다 참아.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어머님, 둘째가 봤다고 하잖아요. 지금 명훈이도 돼지 냄새도 역겹고 놀기 싫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배우고 가르쳐줘야 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얘는 정말 여자아이가 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집 귀한 장손을 가지고 그렇게 기죽여야 되겠니?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말 꺼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휴, 어디서 무식한 것만 배워서는. 어머님, 이건 누가 잘못한 건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잘못하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잘못을 따져? 잘못은 무슨 잘못? 돼지우리 냄새 난다니까 말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니? 이 집 장손한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스럽게 한다니? 아주 못돼 먹었네, 못돼 먹었어. 그렇게 화가 나니? 네가 없는 아들 가진 집이라서 그렇게 질투가 나?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애들이 조금만 징징거리고 뛰어놀면 정신 사납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아이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셨구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아들 낳지 그랬냐? 아들도 못 낳은 주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하나밖에 없는 이 집 장손을 잡기를. 시모가 하는 말에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희 딸들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젠가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였고 시모가 저희 마음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제 아이들을 챙겼어요. 어서 일어나! 당장!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 방에 가서 가장 소중한 거 딱 2개씩만 챙겨서 나와. 얼른! 엄마, 무서워. 왜 그래요? 무서워. 놀란 아이들은 울먹이며 망설이고 있었고 저는 얼른 가서 챙겨 나오라고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돼지 농장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농장의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어놓아 버렸어요. 돼지들은 서로 엉켜 뒤뚱뒤뚱거리며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농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던지 말던지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사료를 모두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돼지들은 사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밖으로 쏟아져 나와 농장 주변과 집 주변이 돼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놀란 시모가 나와 제게 욕을 하며 잡으려 애쓰셨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시모는 시아버지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농장 뒤 땅을 둘러보고 있던 시동생과 동서는 제 모습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저를 무력으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형수, 미쳤어요? 왜 이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고, 잘난 시동생 납셨네. 이 집안의 장손을 낳은 잘난 시동생네.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주 평생 돼지 똥오줌이나 치우면서 막대 먹은 장손 잘 키워보시라고. 아니, 뭐라고요? 형수! 형수! 저는 그 즉시 택시를 불러 아이 셋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니, 탈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지긋지긋하게 농장일과 집안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던 그 집을 당당히 탈출해서 친정으로 왔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남편은 이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혼하자는 말에 반대도 하지 않았고 양육권도 저보고 가지라고 하더군요. 자식에 대한 애착도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과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혼녀가 된 이후에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바로 전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고,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 나가더군요. 저는 어찌나 농장 일이 고되었던지 공장에서 야근까지 해도 몸이 덜 피곤했습니다. 또한 친정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힘이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점점 싱글맘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일도 손에 잡혀서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내다 보니 사장님 역시 저를 많이 신뢰해 주셨어요. 세상에 엄마보다 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지켜야 할 3명의 아이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댁을 확 뒤집어 놓고 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대낮부터 술을 퍼마셨는지 횡설수설 하더니만 결국엔 자기 어떻게 하느냐며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애미야. 아니 글쎄 말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까지 당하고 살 줄은 몰랐는데. 네? 애미라뇨? 무슨 애미요? 저랑 연 끊고 살기로 하신 분이 왜 전화질이세요? 바쁘니까 당장 끊어요. 아니 제발 끊지 말아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맞고 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막 때리고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아주 난리야 난리. 나 어떻게 해야 하냐?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야? 애미야, 나 좀 도와다오. 제발 나 좀 도와다오. 누구한테 말하면 더 맞는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고 살다뇨? 그 귀한 장손 낳은 며느리한테서 맞고 사세요? 아이고야 세상에. 딸 손녀들은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버리시고 귀한 장손만 챙기시더니 꼴 좋으십니다.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돕긴 제가 뭘 도와요.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 전화번호도 싹 바꿔버릴 거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날 밤 마음이 너무 불편해 잠도 자지 못했고 참다 다음 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당장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 시모방에 녹음기나 CCTV라도 설치해 두고 증거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니 한 달 후쯤 제게 연락이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돼지 농장이랑 뒤편에 있던 땅까지 모두 서류를 넘기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폭행하던 영상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자신의 3딸들이 잘 있느냐 물어보는 바보 같은 인간이 바로 제 전남편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집안 사람들과 엮여서 살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네요.
어쩜 하나같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가득한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것이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혼자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하면서 저와 제 자식들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하도 참고 말 안 하다 보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겨서 화병으로 발전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곳에 털어놓아 봅니다. 이제서야 아주 속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가슴속으로 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이곳에 사연을 남겨보세요.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든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